이번 시간은 표준 정규 분포 필수 문제들 풀어보면서 조금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들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문제는 길지만 난이도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있죠.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평균이 153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요. 정규 분포 식으로 써보면 정규 분포 평균 153, 표준 편차 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확률 변수죠. 무게가 확률 변수인데요. 151 이상이고요. 154 이하인 확률을 구해라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야 하니 표준화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X를 Z로 바꾸는 표준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하면 151에서 평균인 153을 빼고요. 표준 편차 2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4 빼기 153 나누기 2. 자, 정리를 해보면요. P-1부터 Z가 0.5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인데요. 자,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표준화가 되었으니까 평균은 0이 됐을 거고요. 자, 이런 식의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를 나타낼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0부터 0.5, 여기가 0.5,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여기 넓이와요. 여기 넓이를 더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첫 번째 파란색 넓이는 0부터 0.5까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0부터 0.5까지 구하는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구하면 0.1915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빨간색 부분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요 0부터 1까지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똑같을 것이다. 여기도 0.341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확률을 더해야 최종 답이 되겠죠? 두 확률을 더하면 0.5328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이 확률 변수죠. 평균이 40분, 표준 편차가 5. 자, 정규 분포 기호로 나타내 보면 n 접속 시간이 40,5의 제곱을 따른다. 자, 50분을 넘는 사람 수를 구해라. 접속 시간 50분을 넘을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50분을 넘을 확률이요. X가 접속 시간인데요. 이게 50분을 넘는 확률을 구해라. 표준화를 하셔야 될 거고요. PZ로 바뀌면 자, 50을 표준화하셔야 되겠죠. 평균 40 빼고요. 표준 편차 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PZ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을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구해라. 자, 그래프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가 여기 있을 거고 평균이 0인 상황에서 여기에 2가 있을 텐데 여기 확률을 구해라 라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0부터 2까지 여기를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0.477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전체 반의 넓이는 0.5니까요. 0.5 빼기 0.4772를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연산해보면 0.0228이 되고요. 지금 물어보는 걸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0,000명 중에서 사람 수가 몇 명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한 건 확률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0,000명에다가 곱하기 0.0228을 곱해줘야 명수가 나온다. 228명이 답이 되겠네요. 직접 풀어보고 넘어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 필수 유형들 풀어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표준화는 안 됐는데요. 정규분포 확률이 48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확률이 똑같다고 나와 있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자, 여기 정규분포가 있는데 지금 평균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8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48과 크거나 같다랑 12가 어디에 있을 텐데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평균은 대칭성에 의해 12와 48의 중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30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칭성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 나지문이요. 분산 정의식을 사용해보죠. 분산 정의는 제곱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 배우고 오셨고요. 지금 평균을 30이라고 좀 전에 구했죠? 여기가 916이니 분산은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규분포식 완성해볼까요? 평균이 30이고요. 분산이 16이니 4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Px가 40보다 작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여기가 지금 30, 시그마가 4라 여기가 최종적으로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자, 정규분포가 있고요. 표준정규분포 아니죠. 자, 평균이 30, 우리는 40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넓이를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파란색 지금 표시한 부분에서요. 여기를 알 수 있죠? 여기를 0.493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0.4938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0.5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최종 확률은 0.5 더하기 0.493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0.993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요. 양계장의 달걀 무게에 대한 분포입니다. 자,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무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좀 더 추가가 돼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격의 기대값의 다른 말은 평균이죠. 평균의 정의를 우리는 앞에서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총합을 기대값 내지는 평균이다. 다시 한번 변수들 곱하기 그것이 나올 확률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가격의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배우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정규분포를 일단 써보면요. 요 줄이죠.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나와 있네요. 가격은 n60, 10의 제곱을 따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달걀 무게에 대한 분포인데요. 자, 일단 여기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세 가지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60 미만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P, X가 무게인데요. X가 60 미만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표준화를 통하면요. PZ가 되고요. 60에서 60을 빼서 10을 나눈 거니까요. PZ는 0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를 1번. 자, PX가 60 이상, 70 미만 표준화를 하면 좀 전에 60은 0이라고 나왔고요. 70은 70 빼기 60에다가 10을 나눠주니까 여기가 1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걸 2번이라고 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P70 이상이요. 좀 전에 1이라고 확인하셨죠? PZ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0보다 작을 확률은 표준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0을 기점으로 대칭이죠? 0보다 작을 확률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0.5임을 알 수 있고요.
자, 0과 1 사이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0과 1 사이의 확률은 문제 지문에 나와 있네요. 여기 0.34, 요게 2번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의 확률은요. 0.5에서 0.34를 빼주면 되겠죠? 0.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답. 가격의 기대값. 변수들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줘라. 자, 가격을 200일 때, 자, 여기 200원, 250원, 300원들을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확률은 0.5고요. 두 번째 확률은 0.34라고 구했고요. 세 번째 확률은 0.16이라고 구했으니까 다 곱해서 더해주시면 기대값이 나올 것이다. 자, 실제로 구해보시면 233원 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두 문제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필수 유형들 풀고 계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두 개에 따른 정규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x랑 y라는 변수를 구별하고 있고요. 둘 다 표준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걸 표준화를 해보면 zx라고 표현을 해보면 50에다가 50을 빼니까 여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에서 50을 빼서 10을 나눠주면 확률이 구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요. y 표준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p고요. 24에서 40을 빼서요. 8을 나눠줘야 되겠죠? zy고요. 하면 40에 40 빼니까 이건 0이 되겠네요. 자, 여기 연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6이라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우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표준정규분포표를 구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률 밀도함수요. 여기가 0이겠죠? 얘가 2번이라고 하면 2번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니까 여기 넓이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1번이랑 값이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1번과 2번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0부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어야지만 넓이가 같아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가 2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K값 연산만 하시면 되죠? 연산하시면 K는 70이다 쉽게 연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합격에 대한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이고요. 난이도로는 지금까지 문제 중에 제일 좀 높아 보이는데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익히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 인원이 20명입니다. 1000명이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한 확률은 합격생 확률은 1000분의 20이 되겠죠? 0. 뭐가 되는 거죠? 0.2가 되는 거죠? 확률이요. 0.02의 확률 안쪽으로 들어야지만 합격을 한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성적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써보면 70,8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합격 점수입니다. 여기 점수를 뭐라고 해볼까요? P라고 한번 해볼까요? P는 확률이니까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수를 T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확률이 0.02가 되어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T를 구해라 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요런 표준 정규분포를 가질 거고요. 여기가 0 표준화가 됐으니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0.48이라고 요 칸이 핵심이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상위권 확률이 0.02가 되는 상황. 우리는 점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t를 표준화 했을 때 t 빼기 70에다가 8을 나눈 게 여기 있는 요 이 값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해보시면 t는 86점임을 알 수 있고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